50대 초반 은퇴한 전문직, 이거 땄다가 인생 무너졌다. 서론 은퇴 후 자격증이 답일까? 퇴직 후에도 돈 벌어야 하지 않겠어? 나이 들면 아무도 안 써준다는데 자격증이라도 따야 먹고 살지? 많은 5060대가 이런 고민을 하며 은퇴 후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다. 안정된 직장을 떠나면 갑자기 뭔가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직 출신들은 자격증 하나만 따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오늘은 은퇴 후 자격증을 준비했다가 오히려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준비 없이 덜컥 시작했다가 큰 후회를 한 사례들을 통해 과연 자격증이 은퇴 후 최고의 대안인지 고민해보자. 1. 54세 퇴직한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준비하다 시간과 돈만 날린 사연. 김 씨 54세는 대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다가 조기 퇴직을 했다. 평생 숫자와 씨름해왔기에 세무사 자격증만 따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도전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니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시험 난이도 문제.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을 다루는 직업이다. 김 씨는 회계 경험이 있었지만 세법과 각종 법률 조항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다.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 하루 종일 책을 붙잡고 있어도 진도가 안 나갔다. 경쟁자들의 수준 차이, 이미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존 세무사들과 경쟁하려니 쉽지 않았다. 고객들은 젊은 세무사들을 선호했고 김 씨가 시험에 합격해도 개업해서 수입을 내기까지 수년이 걸릴 상황이었다. 시간과 비용 부담. 결국 2년을 투자했지만 합격은커녕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학원비와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 이제 다시 직장을 구하려 해도 50대 중반이라는 나이 때문에 갈 곳이 없었다. 김 씨는 뒤늦게 후회했다. 그냥 기존 경력을 활용해서 컨설팅이라도 할 걸. 이제는 다시 취업을 알아보지만 자격증 공부에 매몰되느라 준비한 것도 없고 돈만 날린 상황이다. 2. 52세 퇴직한 간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지만 현실은 더 힘들었다. 박 씨 52세는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은퇴 후에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간호사 경력도 있으니 요양보호사 일은 어렵지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체력적 한계. 요양보호사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환자의 몸을 부축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왔다. 젊을 때와는 달리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낮은 급여와 근무 환경. 요양보호사 일은 시간당 급여가 낮았고 야간 근무도 많았다. 박 씨는 병원에서 받던 월급의 반도 못 벌면서 체력은 2배로 소진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불안정. 요양원에서는 주로 젊고 싼 인력을 선호했다. 결국 박 씨는 원하는 만큼의 일을 구하지 못했고 이래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박 씨는 자격증을 따고도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뒀다. 차라리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게 나을 뻔했어. 은퇴 후 너무 성급하게 새로운 길을 찾으려다 오히려 후회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3. 55세 퇴직한 엔지니어, 전기기사 자격증 땄지만 일거리가 없었다. 최 씨 55세는 중견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정년 퇴직을 했다. 전기 관련 경험이 많았기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젊은 경쟁자들과의 차이. 전기기사 채용 시장은 젊은 인력으로 포화 상태였다. 회사들은 2030대 기술자를 선호했고 55세 최 씨를 받아줄 곳은 많지 않았다. 프리랜서의 어려움. 자격증만 있으면 내가 직접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전기 관련 일은 대부분 네트워크와 인맥이 중요했다. 고객을 직접 찾아야 했고 프로젝트를 따는 것도 쉽지 않았다. 투자 대비 수익 저조.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교재를 사는 등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해 괜히 공부만 했지 남는 게 없다는 씁쓸한 결론을 맞았다. 최 씨는 결국 다른 일을 찾아야 했고 적은 보수라도 일할 수 있는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차라리 자격증 준비할 시간에 일 경험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할 걸.
결론 자격증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이처럼 은퇴 후 무작정 자격증을 따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험 난이도와 나이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자격증을 따도 실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기존 경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은퇴 후에는 자격증보다 실질적인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현재 가진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증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은퇴 전략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퇴 후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은퇴 후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 생존형 일자리 vs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자격증을 따면 뭐라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 곧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은퇴 후 더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 이번에는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은퇴 후의 생존 전략을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살펴보자. 1. 생존형 일자리 vs 지속 가능한 일자리. 당신의 선택은? 생존형 일자리란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단기적인 수입을 얻는 일. 체력 소모가 크고 안정성이 낮음. 자격증이 있어도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많음.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경비원, 배달업 등이 대표적이다. 단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는 있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크고 지속하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란 기존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일. 시간과 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음.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함. 예를 들어 컨설팅, 강의, 온라인 교육, 유튜브, 블로그 운영, 1인 창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50대 이후 뇌와 신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50대 이후 신체 능력 저하.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40대 중반부터 근력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5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 근육량 감소 속도 매년 12% 감소. 체력 회복력 50대 이후에는 운동 후 회복 시간이 2030대의 2배. 즉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생존형 일자리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뇌 인지 기능 변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50대 이후 학습 능력 감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 저하. 2030대에 비해 반응 속도가 평균 2030% 느려짐. 즉 새로운 분야의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50대 이후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3가지 전략. 기존 경력을 활용한 경험 기반 일자리 찾기. 기존의 업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가장 유리하다. 예를 들어 회계사 출신이면 세무 컨설팅, 교사 출신이면 온라인 강의, 엔지니어 출신이면 기술 자문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사례 55세 퇴직한 엔지니어, 강의로 제2의 인생을 살다. 한 기업에서 30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박씨 55세는 퇴직 후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기존 경험을 살려 대학과 기업에서 전기 안전관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핵심 교훈. 새로운 자격증보다 기존 경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디지털 경제 활용. 50대 이후에는 시간과 체력을 덜 쓰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즘은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온라인 강의 등으로 자신만의 지식을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사례 52세 퇴직한 교사, 유튜브로 월 500만 원 수익 창출. 김씨 52세는 30년간 교사로 일하다 퇴직 후, 은퇴 후 국어 공부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처음에는 작은 강의 영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 판매까지 확장했다.
지금은 학원 강의 없이도 월 5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핵심 교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온라인에서 활용하면 체력 부담 없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건강 관리와 균형 있는 삶. 50대 이후에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WHO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꾸준한 운동과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10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산다. 은퇴 후 지나치게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하면 건강을 해쳐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사례: 58세 퇴직 후 주말 농장으로 인생을 즐기는 이씨. 이씨 58세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무리하게 자격증 공부를 하려다가 건강을 해쳤다. 이후 방향을 바꿔 작은 텃밭을 가꾸며 농작물 재배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수익도 얻고 건강도 지키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핵심 교훈: 은퇴 후에는 무리한 경제활동보다 건강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론: 은퇴 후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 체력과 뇌 기능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자격증보다는 기존 경력을 활용한 경험 기반 일자리가 더 유리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체력 부담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 무리한 돈벌이보다 건강과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은퇴 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정년이 다가오면 이제부터 편안하게 연금 받고 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들은 평생 직장의 안정감에 기대어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에 의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생활의 굴곡과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연금만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라는 충격적인 고백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론. 은퇴 준비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왜 단순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사례 1. 정년퇴직 후 생활비 부족에 허덕인 김모 씨. 김모 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매달 받는 연금이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생활했어요. 그러나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연금이 내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된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정말 평생을 믿고 달려왔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금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더라고요. 건강 문제도 생기고 외부 활동 비용이나 사회적 모임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라고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정년퇴직 후 연금에 의존하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에는 갑자기 늘어나는 의료비, 여행이나 문화생활에 드는 비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무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2. 사례. 이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던 이모 씨의 충격적인 현실. 또 다른 사례로 60세에 정년퇴직한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씨는 은퇴 전부터 퇴직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오로지 연금만을 기준으로 생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문제였죠. 은퇴 후 첫 해, 이 씨는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예상보다 연금이 적어서 결국 가까운 동네 산책이나 무료 문화행사에만 다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꿈꿨던 자유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후회가 뒤따른 것이죠. 이 씨의 경우 평소에 취미나 여가 생활을 위한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은퇴 후 기대와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을 겪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전에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길지, 또 그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기 개발이나 사회적 활동, 취미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그 비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례 3. 예상치 못한 지출과 금융 리스크에 당황한 박모 씨. 세 번째 사례는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정년퇴직 후 오랜 기간 모아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사이 금융시장의 변동과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인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예전에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금융 상품들이 갑자기 큰 손실을 보게 되면서 평생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걸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때서야 앞으로의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가족 부양 비용에 대한 걱정이 시작됐죠. 라고 박 씨는 회상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연금 외에도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금융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정년퇴직 후의 재정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은퇴 전 금융 상품의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어요. 결론. 이처럼 공무원으로 35년 동안 일하며 정년퇴직 후 연금에만 의존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김모 씨처럼 건강 문제와 생활비 상승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사례의 이모 씨는 은퇴 후에도 원하는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세 번째 사례의 박모 씨는 금융 리스크에 대비하지 않은 결과 자산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려면 다양한 재무 전략, 건강 관리, 여가 활동 계획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무 상담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를 못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은퇴 후의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이라는 하나의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활 패턴과 미래 지출,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비한 다각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은퇴 준비와 미래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되길 기원합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사례와 교훈을 바탕으로 은퇴 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미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연금만으로는 미래의 모든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추가적인 준비 방법과 마음가짐, 그리고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들을 공유할게요. 1. 재무 다각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투자와 저축의 균형. 정년퇴직 전에 이미 꾸준히 저축해온 돈을 단순히 예금에 묶어두기보다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금융시장은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해요. 비상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지출에 대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큰 충격을 줄일 수 있죠. 실제로 박모 씨 사례처럼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면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2.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건강은 은퇴 후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35년 동안 직장 생활에 치이며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분들도
은퇴 후에는 자신의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꾸준한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또는 취미로 시작한 수영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인해 외로움이나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을 단순히 신체적인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재무적으로 아무리 준비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니까요. 3.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아실현.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커뮤니티 참여와 자원봉사. 은퇴 전에는 업무에 치여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친구나 동료들과 다시 연결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취미생활과 자아실현. 은퇴 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라는 다짐을 실천해 보세요. 음악, 미술,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평소 관심 있었던 취미를 발전시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수입원이나 사회적 활동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여가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발판이 될 거예요. 4. 금융 전문가와 상담의 중요성. 어느 누구라도 은퇴 후에 재정 계획을 스스로 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맞춤형 재무 상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재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금융 전문가나 재무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산, 부채, 생활비, 그리고 미래 예상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줄 수 있어요.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경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제대로 된 재무 상담을 받았더라면 예상치 못한 금융 위기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은퇴 후의 삶, 마음가짐과 지속적인 학습.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린 마음. 은퇴를 단순히 끝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오랜 꿈을 실현할 기회로 삼아보세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 은퇴 후에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은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과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오랜 시간 꿈꿨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는 등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결론 및 종합 조언.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때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글에서 여러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무 다각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에 대비하고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아 실현을 통해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 및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은퇴 후 계획을 세우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은퇴 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연금만 믿었는데
삶이 망가졌다는 충격적인 후회 대신 자신만의 성공적인 은퇴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 후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래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만족스러운 은퇴 후의 삶을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스스로의 삶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5세 김철수 씨는 45년간 회사에 다녔다. 젊을 때는 연금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연금을 받고 보니 한숨부터 나왔다. 한 달에 150만 원 남짓. 45년을 일했는데 이 돈으로 남은 삶을 버틸 수 있을까? 더욱 답답한 건 물가 상승과 예기치 못한 지출이었다. 병원비, 자녀의 도움 요청, 고정적인 생활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어떻게든 되기는커녕 빠듯한 형편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김철수 씨 같은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했어야 했을까?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방법이 있을까? 지금부터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연금 생활의 현실과 대안을 이야기해보자. 사례 1. 퇴직 전까지 연금만 믿었다. 62세 공무원의 후회. 박정훈 씨 62는 공무원이었다. 30년 넘게 국가를 위해 일했고 은퇴 후엔 공무원 연금이 나오니 노후가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 연금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공무원 연금은 많을 줄 알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떼고 나니 230만 원. 서울에서 월세 없이 살아도 생활비가 빠듯했다. 40만 원짜리 건강보험료, 50만 원의 생활비, 20만 원의 공과금, 여기에 외식 한 번, 병원 한 번만 가도 순식간에 200만 원이 사라졌다. 그는 후회했다. 연금만 믿지 말고 뭔가 소득을 만들어 놨어야 했는데. 은퇴 후 유튜브라도 해볼까, 온라인 사업을 해볼까 고민했지만 막상 시작하기엔 늦은 감이 있었다. 교훈 연금만으로는 안 된다. 퇴직 전부터 추가적인 소득을 준비해야 한다. 블로그, 온라인 강의, 투자, 작은 사업이라도 노후의 수입이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놔야 한다. 사례의 이도는 충분하지만 외롭다. 67세 대기업 임원의 고민. 김상훈 C67는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많았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고민이 생겼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네. 일할 땐 바빠서 몰랐지만 퇴직하고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하루가 끝났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도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노인 강좌를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삶이 달라졌다. 지금은 취미로 사진을 찍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바쁘게 산다. 교훈 은퇴 후에는 돈보다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 단순히 연금이나 자산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미리 은퇴 후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취미, 봉사,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공허한 삶이 된다. 사례 3. 고정비를 줄였더니 숨통이 트였다. 65세 자영업자의 선택. 정순자 C65는 30년 동안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했다. 연금은 한 달에 120만 원. 이 돈으로 생활하려니 불가능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 생활비를 확 줄이자. 서울에서 월 80만 원짜리 원룸을 살던 그녀는 지방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한 달에 드는 생활비가 60만 원으로 줄었다. 밥은 직접 해 먹고 소비를 최소화하니 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다. 지금 그녀는 가난한 은퇴가 아니라 현명한 은퇴를 즐기고 있다. 돈을 벌 생각보다는 돈이 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교훈 은퇴 후에는 돈을 많이 벌 생각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생활비를 확 낮추면 연금만으로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결론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 끝일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퇴직 전에 추가 소득원을 준비해야 한다.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생활비를 줄이면 연금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은퇴를 돌아보라. 아직 시간이 있다. 준비하면 충분히 여유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은퇴 후 첫 연금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거나 소비 패턴을 바꾸거나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 은퇴 후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방법, 그리고 노후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전략을 이야기해보자. 1. 연금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연금이 많든 적든 받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무작정 아끼는 것도 좋지만 연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알면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 1.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기. 연금은 수급 시점을 늦출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65세까지 연기하면 연금액이 36% 증가한다. 그러니 만약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연금을 늦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 정기적인 투자로 연금 보완하기.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정기적인 투자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위험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 하지만 배당주, 리츠RE ITS, 안정적인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연금과 함께 월 3,050만 원의 배당 소득이 추가된다면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3. 연금 저축 세제 혜택 활용하기. 만약 아직 퇴직 전이라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크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 퇴직 후 연금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고려해 미리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은퇴 후 추가 소득원 찾기. 연금이 부족하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추가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 다시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1. 소규모 창업 리스크 적은 방법 찾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창업을 꿈꾼다. 하지만 큰 돈을 들여 무리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라인 창업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무점포 창업, 배달 전문 음식, 반찬 가게, 소규모 공방 등 투자 비용이 적은 사업이 유리하다. 프리랜서 활동, 글쓰기, 번역, 컨설팅, 강의 등 경험을 살려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파트타임 일자리 부담 없이 일하기.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돈을 벌 수 있다. 주 34일만 일하는 파트타임 일자리는 생활비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택배 상하차보다는 전동차, 배달 쿠팡, 플렉스처럼 부담 적은 일. 도서관 사서, 경비원, 학습지 교사 등 안정적인 일자리. 자격증 활용, 예 바리스타, 정리 컨설턴트, 노인 돌봄 서비스. 3. 은퇴 후 부동산 활용하기. 만약 본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지하, 옥탑방, 원룸을 월세로 전환. 주택연금집을 맡기고 연금처럼 돈 받는 제도 활용. 공유 숙박 에어비앤비로 소득 창출. 3.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 연금과 추가 소득이 해결되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노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다. 1. 건강관리가 자산이다. 65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건강관리에 돈을 쓰는 것은 투자다. 운동, 매일 30분 걷기, 근력운동. 건강한 식습, 간과 공식품 줄이고 채소, 단백질 섭취. 정기 건강검진, 초기에 병을 발견하면 치료비가 적게 든다. 이 인간관계 정리하기.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크게 변한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독서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에 참여.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관계만 남기기. 가족과의 관계를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방법 찾기. 삶 나만의 의미 있는 목표 만들기. 은퇴 후 무기력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왜 살아야 하나라는 목적을 잃는 것이다. 취미를 만들기 사진, 음악, 등산, 가드닝 등. 배우기 외국어, 악기, 글쓰기 등. 봉사활동, 무료급식소, 노인 돌봄, 청소년 멘토링 등. 결론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준비하면 충분하다.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아보면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연금을 어떻게 쓰느냐, 추가 소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연금 수급 전략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투자로 보완하자. 추가 소득을 만들기 위해 은퇴 전부터 준비하자. 건강과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자.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서 갈린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연금만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은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월 200 받는다더니? 은퇴 후 첫 연금 액수 직접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면 은퇴 후에 연금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월 200 정도는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을 은근히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 첫 연금을 받아보니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 실제 경험과 주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연금만으로 살기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나 저처럼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은퇴 첫 달 생각보다 적은 연금? 저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고 꽤 오랫동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나름대로 여러 루트를 통해 노후를 대비해 왔습니다. 사무직이었고 중간관리 자급까지는 올라갔으니 남들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자신했죠. 그리고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대비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개인연금 상품에도 들었으니 머릿속으로만 계산했을 땐 최소 월 200은 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첫 연금이 들어온 날 통장을 보고 잠깐 멍해졌어요. 세금과 각종 공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고려하고 나니 예상했던 액수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분명 월 200은 안전빵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수령액은 그 이하였습니다. 딱히 내 생활 수준을 호화롭게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기본 생활비, 공과금, 의료비 등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라도 이러다 모자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을 한 건 아닙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연금 노후 보장이라 믿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은퇴 후에 실제 연금을 받아보고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들은 3가지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면서 은퇴 후 연금 현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2. 사례 1 공무원이면 연금 넉넉하지 않나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25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면 상대적으로 넉넉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도 넌 공무원 연금 잘 나올 테니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리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자녀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계속됨. 나이 든 부모님이 계셔서 병원비, 생활비 일부를 보조해 드려야 함. 본인도 50대 후반부터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 매달 꾸준히 나가는 의료비.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다곤 해도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지출을 모두 커버하기엔 빠듯하다는 거예요. 물론 월 200 이하 수준은 아니지만 본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여유롭진 않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연금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했는지
부모님 부양 여부, 본인의 건강 상태 등 조건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여유가 생길 수 있고 빠듯할 수도 있어요. 3. 사례 이 대기업 과장이라면 노후 준비가 완벽할 것 같았는데. 두 번째 사례는 저희 옆집 사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의 대기업에서 과장 직급으로 명예퇴직을 하셨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퇴직연금 펀드를 합쳐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받을 거라 확신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본 금액은 그에 못 미쳤고 더 큰 문제는 미래의 의료비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적금 개념으로 매달 200만 원만 잘 쓰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 퇴직 후 몇 달 뒤부터 허리 통증, 관절 문제, 잦은 감기로 병원 왕래가 잦아짐. 의료비로 월 3,040만 원이 추가로 들다 보니 실제 생활비는 150만 원도 안 되는 상황. 이분 말씀이 당장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병원비가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보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복지 혜택 단체 보험, 건강검진 지원 등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퇴직한 순간부터 그 혜택이 끊기는 걸 미처 실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올라가고 은퇴 초기부터 곤란함을 겪게 된 것이죠. 4. 사례 3 프리랜서 10년 차. 내 연금은 어디로 갔지?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40대 후반부터 프리랜서로 일해온 지인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소득 증명 관련해서 문제도 많았고 매달 보험료를 제때 못 내는 경우가 잦았어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밀린 연금 보험료가 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정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장점만 믿고 달려오다가 결국 몸이 안 좋아져서 사실상 반은퇴 상태가 되어버렸죠.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었다는 점이에요.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연금 납부액도 고르지 않음. 한때 내지 못했던 기간이 길어 총 납부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짐. 당연히 매달 받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듦. 이분은 내가 건강할 때만 일하고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이 아프니 소득이 줄고 연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5. 은퇴 후 연금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건 연금이란 결국 조금이라도 여유를 더해주는 장치이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변수가 생기면 금세 빠듯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이제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DCDB형, 개인연금 IRP, 주택연금 등 여러 대안이 있고 그중 나에게 맞는 상품을 조금씩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은퇴 후에도 꼭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새 직장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 혹은 자영업 등 작게나마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가족 부양 비용 등 변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6. 마무리하며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아보고 저는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달까요? 주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하고 혹은 예상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르지만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월 200이라는 숫자에 기뻐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지출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연금만 믿고 있으면 노후는 든든하겠지라고 생각 중이시라면 한 번쯤은 저와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부수입을 만들어두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한 비상자금도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매달 예산표를 짜서 지출과 수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첫 연금날의 기대감과 설렘이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은퇴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좀 더 안정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